진이 많이 났습니다. 완전 조청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앞에 현미누르 교도 전용 발효기인 명순의 발효기가 보이죠? 청국장 발효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효기에 이 청국장 버튼 있죠? 자, 현미요소 해 드시다가 기계가 쉴 때 청국장을 만들어 드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청국장이 잘 떠야 이 만드는 재미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명순의 발효기로 청국장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에 꽂혀서 한 2달 동안 콩을 70번은 삶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온도나 습도를 조절해 보면서 이렇게 품온 온도계까지 설치해서 온도를 측정해 가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떠들어 보기도 하고 또 콩을 삶기도 하면서 정말로 미친 듯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라도 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완성도 높은 청국장을 만들 수 있는 이 레시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왕초보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로 만드시면은 어떤 명인이 만든 청국장보다 발효가 잘 된 청국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은 반드시 발효시켜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적당한 발효기, 그리고 콩 500g입니다. 콩은 불리지 않고 삶습니다. 그리고 물 1100ml입니다. 500ml 생수병 2병에 종이컵 1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발이 채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채반이죠. 중짜 사이즈입니다. 이 직경이 26cm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면포, 2겹으로 된 면포 2장입니다. 이 면포가 2겹으로 된 이 면포인데 2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명순의 발효기는 이 스텐이고, 올스텐이고, 내부가 이생적으로 생겨서 청국장 발효에 아주 적합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은 콩을 삶는 방식이라든가 발효시키는 방법 등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압력솥을 쓰고 콩을 불리지 않고 삶습니다. 자, 콩을 오랫동안 불려서 이 짧게 삶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불리지 않고 오래 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효도 더 잘 되고 청국장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영상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콩을 삶는데 먼저 깨끗이 씻은 콩 500g입니다. 자, 물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1100ml입니다. 500ml 생수병 작은 것 2병하고 종이컵 1컵입니다. 자, 1100ml입니다. 콩을 삶는데 오래 삶거나 물이 부족해버리면은 콩이 타버리겠죠. 그래서 삶는 방법이 중요한데 요령은 강불로 초반에 삶다가 추가 딸랑거리면 약불로 줄여서 그때부터 2시간 삶습니다. 약불로 삶는데 어느 정도 약불로 삶는가는 이 삶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불로 약 15분 정도 삶다 보면 이렇게 추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자, 그때 불을 약불로 줄입니다. 자, 약불로 줄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되느냐. 자, 불을 줄이시는데 이 추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줄여야 됩니다. 자, 추가 계속 흔들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물이 빨리 달아가지고 2시간 안에 타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든 인덕션이든 가스불이든 요령은 추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약불로 줄인다는 거. 이 왼쪽 것은 하이라이트인데 불의 강도가 9까지 있는데 불의 강도 4로 줄이면은 이게 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 것은 인덕션인데 불의 강도가 2입니다. 2. 굉장히 약하죠. 2 정도 줄이면은 이 추가 흔들리지 않고 2시간 동안 삶으면은 물이 적당히
종이컵을 한 컵 정도 남습니다. 자, 요령 아셨죠? 자, 중간에 미약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추가 흔들리지 않게 2시간 삶아주시면 타지 않고 적당히 물이 남습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삶습니다. 콩이 다 삶아졌습니다. 자, 압이 빠지자마자 이 뚜껑을 여시고 이런 채반에 받쳐서 콩물을 빼줍니다. 자, 국물이 적당히 남았죠. 한 컵 정도. 자, 이렇게 뒤적여주면서 약 15분 동안 식혀줍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콩을 밤새 불려가지고 이 작게 삶으면은 편하긴 합니다. 자, 그렇게 삶으면은 콩 색깔이 이렇게 갈변하지도 않고 이런 진액, 이 달짝지근한 이 조청 국물처럼 이런 진액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콩 표면도 이렇게 끈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콩을 압력솥으로 오랫동안 삶게 되면은 열에 의해서 콩의 영양이 분해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호박이나 쌀로 조청을 만들 때 오래 밤새도록 끓이죠. 그러면은 이 탄수화물이 단순 당질로 분해되면서 진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엿이나 조청이죠. 미생물이 자기들이 영양을 얻기 위해서는 이 효소를 분비해서 복합 분자를 쪼개야 되는데 초반에 그게 이 수적으로 숫자가 적으니까 그게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을 장시간 가해서 그 영양을 쪼개서 밖으로 끄집어내주면은 이 고초균이 초반에 쉽게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소시적에 된장이나 청국장 만들 때 가마솥에 막 밤새 삶죠. 자, 그 이유도 단순히 콩을 익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최대한 열로 그 콩 속에 있는 영양을 쪼개서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콩은 표면이 이 조청이 묻어있는 것처럼 끈적끈적합니다. 자, 이게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 분해되어서 밖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 이게 이 고초균의 아주 쉬운 먹이가 됩니다. 초반에. 그래서 굳이 볏짚을 안 넣어줘도 공중에 떠다니는 고초균만 있어도 충분히 발효가 잘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삶아주면은 이렇게 뒤적여주면서 약 15분간 식힙니다. 자, 콩이 대충 식었습니다. 그러면 바르기에 앉혀보겠습니다. 자, 콩만 잘 삶아도 반은 성공입니다. 그 방법이 압력솥으로 오래 삶아서 이 콩 표면이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콩을 안 치시기 전에 이런 면보를 이렇게 서너 겹 겹쳐서 이 바닥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깔아줍니다. 골고루. 이 발효 과정에서 물이 많이 생겨서 이 바닥에 물이 고이는데 그러면 잡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면보를 깔아주면 그 면보에 이 물이 스며들고 전체적으로 이 습도 조절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보를 깔고 채반에 이 콩을 앉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콩물은 이 독이 있습니다. 달지만 그래서 욕심난다고 이걸 물에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 연근조림이나 장조림할 때 조청 대신에 쓰시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콩을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몰아줍니다. 가운데 부분은 두꺼우니까 좀 파주고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넓게 펴줍니다. 자, 바르게 앉히고 자, 면보가 2장이 필요합니다. 자, 발효 과정에서 이 습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습이 이 뚜껑에 맺혀서 콩에 떨어지면은 이 발효가 안 되고 콩에서 쓴맛이 납니다. 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면보를 2장을 덮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면보 끝을 이렇게 말아서 이 내솥에 걸치고 이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초균은 산소를 좋아하는데 이 내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은 오른쪽 좌측 청국장 버튼 있죠? 청국장 버튼을 그냥 눌러줍니다. 자, 10시간이 설정되죠? 7시간 후에 2차 발효 버튼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0시간만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따가 2차 발효 버튼으로 바꿔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시간 발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7시간 후에 오겠습니다. 청국장 버튼에서 7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시간을 설정했었죠. 3시간 남았으니까 7시간이 지난 것이죠. 자, 이 7시간이 뒤는 시점에 2차 발효 버튼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시간은 17시간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에 2차 발효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눌러서 17시간을 맞춰줍니다. 이 발효 시간을 17시간을 설정하면은 총 발효 시간이 24시간이죠. 자, 발효를 좀 더 오래 시키시고 싶으면은 2차 발효 시간을 20시간 또는 24시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총 발효 시간이 좀 늘어나겠죠. 자, 취향에 따라서 발효 시간을 48시간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번거롭지만 7시간이 지났을 때 2차 발효 버튼을 바꿔주는 이유는 이 발효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품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온도가 약 50도가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이 이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이 품은 온도계로 살펴보면 7시간 전후입니다. 그래서 7시가 되었을 때 지났을 때 2차 발효 버튼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고초균은 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40도 초반입니다. 이 40도 초반을 유지해 줄 때 이 활동성이 가장 왕성한데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이 증식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2차 발효 버튼으로 바꿔서 이 온도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40대 초반으로. 이 2차 발효 버튼은 우리가 현미효소 만들 때 쓰는 2차 발효 버튼인데 이 설정 온도가 이 청국장 버튼보다 약 6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2차 발효 버튼으로 바꿔주면은 40도 초반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썰을 풀자면 이 발효란 미생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발효가 잘 됐다는 뜻은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미생물을 가장 많이 키울 수 있을까요? 그건 미생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미생물한테 쉬운 먹이,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신선한 공기, 즉 산소입니다. 자, 그래서 명순의 청국장 레시피에서는 콩을 불리지 않고 오래 삶아서 초반에 쉬운 먹이를 공급합니다. 전반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 콩 표면이 이 찐득찐득할 정도로 오래 삶아야 된다고. 자, 그리고 이 품온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너무 고온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2차 발효 버튼으로 바꿔서 온도를 맞춰주고 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면보로 이 숨구멍을 만들어줬죠. 이 발효의 명인이란 이 미생물이 좋아하는 조건을 잘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초보도 기계를 이용해서 레시피대로 그 조건을 잘 맞춰주면은 명인처럼 이 완성도 높은 청국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시간 동안 이렇게 놔두면은 미생물이 열심히 증식을 하면서 콩의 영양을 보내줄 것입니다. 자, 그럼 17시간 후에 오겠습니다. 자, 발효가 24시간 다 끝났습니다. 한번 발효가 잘 되었는지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발효가 잘 될수록 이렇게 하얀 서리가 내린 것처럼 균사가 잘 피었죠. 찐이 많이 생겼죠. 자, 한번 찧어보겠습니다. 자, 찌우면 찌울수록 이 조청처럼 진액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발효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까만 콩이죠. 까만 콩은 껍질이 두꺼워서 이 흰 콩보다 좀 발효가 좀 어려운데 발효가 잘 됐죠. 이 까만 콩도. 자, 정말 잘 된 청국장을 이렇게 찧어보면 합니다. 찧어보면 찧을수록 이렇게 조청처럼 찐득해집니다. 자, 찢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찐득찐득합니다. 왜 발효가 잘 될수록 이런 찐득한 이 진액이 많이 생길까요? 발효란 이 미생물이 효소를 분비해서 복합 영양을 단순 영양으로 쪼개는 과정인데,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또는 탄수화물은 단당으로 분해될 때 이렇게 액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젓갈이 곰삭으면 액젓이 되듯이 콩의 단백질이 많이 분해될수록 진액이 생기는 것이죠. 자, 콩은 그냥 밥에 넣어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대장에서 부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미생물의 힘을 이용해서 분해시킨 다음에 먹어야 영양 흡수율도 올라가고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되어 변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증식한 미생물은 사람한테 필요한 많은 영양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콩은 발효를 잘 시켜서 먹는 게 좋죠. 이 낫또나 생청국장은 좀 소화가 어렵습니다.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푹 끓여 드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청국장은. 자, 명순의 발효가 쉬고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청국장을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변이 좋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욕심내서 청국장 끓이실 때 너무 많이 넣고 끓이시면 방귀가 나오니 적당히 넣고 끓이시기 바랍니다. 자, 만드는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명순의 청국장으로 검색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명순의 발효기로 현미효소와 청국장을 만들어 드시면서 이 명수식 섭생을 지키시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평생 가족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청국장 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연 설명은 이 영상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명순의 청국장 레시피 제조 원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수년 전에 청국장 발효기를 사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 잘 안 떠서 두세 번 하다가 때려 치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청국장을 만든다고 하면 되게 번거롭고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죠. 사실 좀 번거롭죠. 콩도 오래 삶고 또 시간도 맞춰줘야 되고 뭐 발효기도 사야 되고 또 전기장판에 하려면은 온도나 이런 걸 잘 맞춰줘야 되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잘 안 해먹게 되죠. 기계로 이 발효만 잘 된다면은 좀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죠. 자, 제가 이제 그 현미누룩효소 전용 발효기를 공급하면서 부가적으로 이제 청국장 버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집에서 발효가 잘 된 청국장을 해 드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발효기로 저만의 어떤 레시피를 만들어서 발효가 잘 된 청국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야 이제 자주 해 드시게 되겠죠. 발효기 4대로 그리고 압력솥을 2개를 사가지고 한 6, 70번은 콩을 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레시피 방식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알고 나면 뭐 별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수많은 경우수를 다 이렇게 발효를 시켜봐야 되기 때문에 레시피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명순의 레시피에서는 콩을 압력솥에 오래 삶습니다. 더 편한 방법은 콩을 하룻밤 푹 불렸다가 압력솥으로 찌면은 15분이면 찝니다. 저도 그게 편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발효가 되긴 되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를 보통 많이 집어넣는데
이 청국장 만들면서 지푸라기를 구해서 매번 놓으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 청국장을 오랫동안 띄어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려가지고 짧게 삶는 것보다 압력솥으로 불리지 않고 콩을 압력솥으로 길게 삶을 때 발효도 더 잘 되고 맛도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번거롭지만 압력솥으로 2시간 이상을 삶죠. 레시피상 강불로 삶다가 추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불로 줄여서 그때부터 2시간 삶죠. 자, 그렇게 삶으면은 마지막에 뚜껑을 열고 채반에 콩물을 받쳐보면 종이컵으로 한 컵 이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물이 달짝지근하죠. 찐득찐득하면서 조청을 타놓은 것처럼. 그리고 콩 표면이 굉장히 찐득합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말리면 더 찐득찐득해지죠. 그리고 색깔이 완전히 이제 갈색으로 변하죠. 왜 이렇게 삶았을 때 발효가 잘 될까요? 지푸라기를 넣지 않아도 발효가 잘 됩니다. 이렇게 삶으면. 물론 이제 다른 조건을 잘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왜 콩이 달짝지근한 물이 생겼고 콩이 껍질이 찐득해졌을까요? 자, 열을 오랫동안 가함으로써 그 콩 속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죠. 그게 뭐 탄수화물일 수도 있고 단백질일 수도 있죠. 이런 영양 물질이 녹아서, 즉 분해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콩이 그렇게 찐득해지면서 달아진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불려서 짧게 삶아버리면은 거의 그 찐득함이 별로 없죠. 물론 압력솥에도 불려가지고 약불로 오래 삶을수록 콩 색깔이 갈변하고 찐득함이 좀 생기긴 하죠. 그렇지만 불리지 않고 2시간 졸인 것만큼은 안 생기죠. 자, 이 달짝지근한 찐득함이 바로 미생물, 즉 고초균의 아주 좋은 먹입니다. 이미 분해된 영양이죠. 자, 열은 영양을 쪼갭니다. 효소가 영양을 쪼개는 것처럼. 자,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뭔가요? 바로 조청이나 엿입니다. 쌀이나 호박, 어떤 당질이 있는 음식을 오랫동안 불로 졸입니다. 그러면 이 복합당이라고 그러죠. 복합당이 단당으로 쪼개지면서 찐득찐득해지면서 달아집니다. 맛이 더 좋아지는 거죠. 즉 열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도 오래 구우면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저 찐득해지면서 더 달아지죠. 그런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한약을 오래 달여도 그 한약재가 우러나오고 육수물도 오래 달이면은 그게 밖으로 나오죠. 자, 열은 영양을 분해하면서 분해되면 그 영양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오랫동안 졸이면은 그렇게 영양이 분해되고 그 분해된 영양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초반 고초균이 아주 좋은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증식하는 과정인데 미생물도 그 영양을 얻기 위해서는 이 효소를 분비해서 그 영양을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쪼개진 영양이 풍부하게 있을 때는 아주 증식 속도가 빨라져 버립니다. 자, 초반에 영양도 자기들이 쪼개야 되는데 개체수도 적은데 그걸 쪼개가지고 그걸 얻어서 증식을 하려면은 굉장히 더디죠. 자,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삶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시적에 청국장 된장 만들 콩을 밤새도록 삶죠. 자, 콩을 물에 충분히 불려서 가마솥에 1시간만 삶으면은 다 뭉그러질 정도로 쉽게 이제 삶아집니다. 압력솥에 정말 15분만 삶으면은 쉽게 뭉그러집니다. 자, 보통 이제 청국장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콩은 눌러서 쉽게 뭉그러질 때까지 삶아야 된다. 자, 아무튼 잘 삶는 거, 즉 콩의 표면이 최대한 끈적일 정도로 잘 삶으면은 일단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 콩을 오래 삶는 원리를 이해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콩을 삶으실 때는 꼭 추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불을 줄여서 삶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콩을 다 삶았습니다. 자, 콩을 약 15분 정도 식힙니다. 이 수분을 날리면서. 그러면 물론 이제 뜨거운 걸 바로 갖다 안 쳐도 되긴 됩니다만
식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리고 또 너무 식혀버리면 안 되겠죠. 고초균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41도입니다. 그래서 약 40도에서 50도 사이 손에 좀 따뜻할 정도로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제 발효기에 안 치는데, 발효기에 안 치실 때 이제 다리가 달린 채반, 공기가 잘 통하는 채반이 필요하죠. 자, 면포를 뭐 깔아줘도 되고 안 깔아줘도 됩니다. 콩을 안 친 다음에 콩을 가장자리 쪽으로, 이제 가운데가 좀 두꺼우니까 가장자리 쪽으로 넓게 핀 다음에 면포 2장. 이 발효 과정에서 보통 이제 이불을 덮어놓고 할 때는 수분이 저절로 이불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발효기의 내부에서는 습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 그 콩 속 그 수분도 날아가고 또 이 발효 과정에서 영양이 분해되면서 또 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포를 2겹으로 된 면포를 2장을 덮어줍니다. 그래야 이제 뚜껑에 맺힌 수분이 밑으로 떨어질 때 이 면포에 떨어지게 됩니다. 콩에 떨어지면 발효가 안 되고 콩에서 막 쓴맛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포를 덮어주고 마지막에 면포 한 끝을 이 내솥에 걸치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설명해 드렸듯이 숨구멍을 적당히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반복을 해보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보통 콩을 잘 삶아라, 그리고 온도 습도를 잘 맞춰라, 이 말만 했지 산소를 공급해라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청국장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유튜브 동영상에 그런 많은 동영상들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 품은 온도계가 없이 발효를 시켰었는데 온도가 어떻게 변할까 하면서 이제 품은 온도계를 설치해 놓고 발효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하도 궁금해서 잘 되는가 이렇게 떠들어 봤어요. 떠들어 보고 이제 뚜껑을 얼른 닫으면은 온도가 떨어질까봐 한 30분에 보면 온도가 오히려 2도가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자, 또 어떤 때는 온도가 막 품은 온도가 막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뚜껑을 좀 열어놨어요. 그러면 온도가 막 더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 뚜껑을 아예 열어놓고 전원을 꺼놔도 이 온도가 50도 위에서 한 4-4시간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막 더 올라가요. 거기서 느낀 게 이 산소 공급이 많아지면 이 고초균들은 이 증식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자, 젖산균들은 혐기성이나 산소를 싫어하지만 누룩균이나 이런 그 고초균들은 산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은 증식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버리고 산소가 적절히 공급이 되면은 증식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뚜껑을 좀 열어줘 버리면 온도가 치솟아 버리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꽉 닫아놔 버리면 온도는 조절이 되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발효기로 하는, 일반 발효기로 하면은 이 온도 조절도 안 돼 버리고 품온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고 또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발효가 아주 미흡하게 일어나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숨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치솟지 않을 정도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온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 중간중간에 자꾸 떨어뜨려 보면 온도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청국장 버튼이 보통 41도로 모든 이 기계식 발효기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품온 온도계를 관찰해 봤더니 약 7시간이 경과되면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40도에 머물러 있던 이 품온 온도계가 물론 이제 처음에는 콩이 뜨겁죠. 이렇게 막 안 쳤을 때는, 그때는 막 50도, 뭐 50도, 60도 이 사이 온도가 나오다가 한 2-3시간에 걸쳐서 40도까지 떨어집니다. 식으면서. 그래서 이제 콩을 좀 어느 정도 식혀서 안치라는 것이죠. 40도 근처에서 한 2-3시간 머물다가 6시간, 7시간, 8시간, 7시간이 진짜 할 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경우는 6시간 만에 올라채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8시간 또는 9시간이 되어서 올라채기도 하지만 7시간 전후 때 가장 많이 올라챕니다. 왜 온도가 올라갈까요?
자, 이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은 굉장한 열을 발생합니다. 젖산 발효 때는 그렇게 많이 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특히 이 산소를 좋아하는 발효는 미생물들은 열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불이 탈 때도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산소를 소비하면서 어떤 에너지를 냅니다. 열을. 시골에서 닭똥을 발효시키면은 막 발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열이 납니다. 두엄짜리에서 열이 나죠. 누룩을 발효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초균도 50도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막 52도, 3도까지도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 청국장 버튼 자체는 온도를 측정해 보면은 41도인데 이 품은 온도는 50도가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기계식 청국장 발효기에서는 이걸 조절해 줄 수가 없어요. 자, 40도 초반, 즉 45도까지는 무난한데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그 뭐랄까 성장, 즉 증식 속도가 훨씬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사람도 무더운 여름날 일을 시키면 금방 지쳐버리고 짜증이 나죠. 미생물은 똑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일 때는 이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너무 온도가 높거나 너무 낮아버리면 이게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명순의 발효기에는 다행히 이 현미효소 발효시킬 때 쓰는 2차 발효 버튼이 있어요. 그 온도가 청국장 버튼보다 약 6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으로 7시간이 지났을 때 바꿔주는 것입니다. 약간 번거롭지만 그러면 온도가 치솟지 않고 40도 초반, 뭐 42도나 3도 또 많이 올라가면 44, 5도 이 사이에서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버튼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품은 온도계가 있으면 더 이제 정확한 시점에 이 온도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 버튼을 온도가 올라차기 시작하는 시점, 서서히 올라가는 시점, 그게 41도에서 41.5도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41도에서 42도 사이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6시간만 지났을 때 바꿔줘도 무방합니다. 자, 아무튼 때를 놓쳤을 때는 나중에라도 바꿔줍니다. 물론 이제 청국장 버튼에 끝까지 놔둬도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도 뭐 발효가 되긴 됩니다. 뭐 보통 정도의 청국장은 됩니다만은 정말 완성도 높은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튼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청국장 이제 발효 총 시간은 이제 명순의 발효기에서는 발효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24시간만 해도 되는데 2차 발효 버튼을 바꿔주면서 시간을 뭐 17시간 설정하면은 총 발효 시간이 4시간이 되는 거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2차 발효 시간을 20시간 내지 24시간을 설정해서 좀 더 길게 해도 됩니다. 보통은 뭐 48시간을 시키라고 하죠. 자, 물론 이제 48시간까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국장 발효를 잘 시키는 명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 바로 명인이죠. 옛날 명인들은 온도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죠. 무조건 감으로 수많은 반복적으로 해서 경험치로 이제 명인이 된 거지요. 자, 그렇지만 이 기계로 똑같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왕초보도 명인처럼 발효가 잘 된 청국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쉬운 먹이, 미생물한테 가장 쉬운 먹이입니다. 그게. 자, 콩을 뭉그러지게만 삶는다고 쉬운 먹이가 아니라고 했죠. 속에 있는 영양이 최대한 녹아서 밖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삶아줘라. 그게 압력솥에 길게 삶는 거다. 그러면 지푸라기가 없어도 뭐 대나무 젓가락을 안 넣어도 번거로운 일을 안 해도 발효는 잘 된다. 두 번째, 적당한 온도와 습도. 자, 전기장판을 해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온도가 들쭉날쭉이죠. 자, 발효기에 해도 온도가 품은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린다. 그래서 명순의 발효기는 온도를 버튼을 바꿔준다. 그래서 40도 초반을 유지해준다. 그리고 산소가 중요하다. 자, 사람도 산소가 부족하면 갑갑하고 산소가 없으면 불이 타지 않습니다. 자, 산소를 좋아하는 이 미생물은 산소를 적당히 공급해줘야
왕성하게 증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숨구멍을 만들어줘요. 특히 취사 기능이 있고 밀폐된 그런 발육이들은 물론 숨구멍이 있지만 자, 내부에서 뜨거운 열이 발생하면 공기가 팽창을 하죠. 공기가 팽창을 하면은 산소가 희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초균들이 산소 부족에 증식 속도가 늦어져 버리는 거죠. 명순의 발육이는 뚜껑 자체가 헐렁합니다. 취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면부로 구멍을 조금 내주면은 산소가 적당히 공급이 됩니다. 습도는 약간 그 고초균은 고습을 좋아합니다. 습이 많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면불 2장을 덮어서 적당한 습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명순의 레시피는 제가 정말 2달 가까이 발육이 4대로 정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보면서 스스로 이제 깨달아가면서 그 원리를 이렇게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뭐 별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이 레시피는 정말 시어머니도 안 알려주는 그런 끝판왕 레시피니까 명순의 발효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청국장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한번 드셔보기 바랍니다. 이 발효가 잘 된 청국장은 이 변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청국장을 끓여 먹습니다. 뭐 청국장 한번 끓여가지고 뭐 그 다음날까지 놔뒀다 먹어도 되잖아요. 저는 김치찌개 끓일 때도 청국장을 넣고 끓입니다. 청국장 제조 원리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콩은 왜 우리가 꼭 발효시켜서 먹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밥에 놓아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지 그 이유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콩을 아주 맹신을 합니다. 그래서 콩반, 밥반, 뭐 당질은 뭐 살이 또 찌고 혈당을 올린다고 하니까 콩은 혈당도 올리지 않고 좋은 단백질 같습니다. 그래서 밥에 많이 놓아 먹고 집에 콩을 막 한 마씩 팔아 놓기도 하죠. 그리고 콩 고기, 뭐 고기 대신 콩 단백질로 만든 콩고기도 있고 콩 소세지 또는 배지밀, 아무튼 이 콩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많죠. 건강식품으로 팔리는. 자, 그렇지만 이 콩이라는 것은 발효를 시켜서 먹는 것 이외에는 별로 몸에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부를 만들어서 적당히 먹는 것 정도는 무방하겠죠. 그런데 왜 이 콩을 발효시키지 않고 단순히 쪄 먹으면 몸에 해로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대장에서 부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콩을 우리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견과류는 이 콩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콩보다 더 소화가 어려운 게 견과류다. 그래서 견과류는 절대 먹을 필요가 없다. 콩은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콩이 왜 소화가 안 되느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질긴 곱창 씹다가 잘 안 씹히면 그냥 삼켜버립니다. 자, 그래도 변해 안 보이죠. 흰쌀밥 그냥 씹지 않고 막 삼켜도 변해 안 보입니다. 왜 변해 안 보일까요? 소화효소가 그걸 녹였기 때문입니다. 삭혔기 때문에. 즉 형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뭐 고기 잘 씹나요? 그래도 절대 변해서 삼겹살 덩어리 본 적 없죠. 그 질긴 오징어 씹어 삼켜도 변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화효소에 쉽게 형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분해되어 버렸다, 사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육식동물들은 덩어리째 삼키죠. 그래도 변을 형체가 없는 그냥 약간의 변을 보죠. 즉 소화효소에 다 사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화학적인 분해죠. 화학적인 분해. 자, 그런데 콩나물 대가리 그 조그만 게 또는 깨, 현미, 흑미 이런 거 그대로 놔버립니다. 여러분이 씹지 않고 한번 삼켜 보십시오. 그대로 놔버립니다. 왜 그대로 나올까요? 당연히 소화효소에 맞닿아도 전혀 삭지 않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놔버리는 것입니다. 자, 콩나물 대가리가 그렇다는 것은
콩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것을 형체가 없이 씹어 삼켜도 그게 삭지가 않습니다. 쉽게. 물론 약간은 소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약간 소화가 되면은 그러면 그 약간 소화된 것만큼 내가 영양을 얻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즉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은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대장에서 이 단백질이 부패를 합니다. 왜 부패를 하냐? 흰쌀밥 또는 당질이 주성분인 이런 잡곡들, 그게 이제 기장, 수수, 율무, 보리, 밀 이런 것들은 대장에서 또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질은 이게 또 이제 발효가 쉽죠. 장에는 이 당질하고 섬유질만 분해하는 미생물들만 삽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균들이 증식을 해버립니다. 부패균이 분해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썩는 거죠. 그래서 콩이나 견과류를 먹으면 방구가 많이 나오고 가스가 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콩을 밥에 놓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흰쌀밥에 강낭콩, 완두콩, 그게 당질이 좀 있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는 활동량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먹는 가짓수도 아주 단순했고 흰쌀밥에 콩을 놓아 먹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활동량이 월등히 적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런 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다 환자들이고 변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 나이도 많고, 그것도 흰쌀밥에 놓아 먹는 게 아니고 온갖 잡곡에다가 현미밥에 콩을 놓아 먹으니 또 그렇게만 먹나요? 생채소도 먹죠. 견과류도 먹죠. 또 야채 반찬을 많이 먹으면서 콩까지 먹어요. 그러면 완전히 부패를 더 심하게 해버리죠. 자, 우리 조상들은 반드시 그걸 발효시켜서 콩이나 된장,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된장, 청국장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도 수고스럽게 그게 썩혀서 분해시켜서 먹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만 그렇게 했느냐? 일본은 나또, 중국은 춘장, 취두부, 인도네시아는 템페. 콩을 먹은 민족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경험, 자, 시행착오, 이런 경험에 의해서 콩은 꼭 발효시켜서 먹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콩은 발효시켜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효시키면 왜 부패하지 않고 변이 좋아질까요? 청국장을 먹어보면, 물론 청국장도 많이 먹으면 변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잘 된 청국장을 소량 먹으면 변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콩은 이런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당질도 들어있죠. 그리고 단백질도 들어있죠. 자, 콩을 오래 삶으면 달짝지근해지죠. 콩물이, 즉 당질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콩을 5시간 정도 오래 삶습니다. 그러면 열은 영양을 분해합니다. 효소도 분해하지만 열도 분해합니다. 영양을. 그래서 우리가 불에 오랫동안 삶는 것입니다. 붕어즙, 잉어즙 다 오래 삶죠. 그러면 그 영양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콩을 오래 삶으면은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어떤 독소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겠죠. 이 콩을 이제 또 미생물의 힘을 이용해서 분해합니다. 그러면 미생물은 또 효소를 분비해서 콩 속의 단백질을 또 분해해서 빼냅니다. 아미노산으로. 자, 그러면은 영양 흡수율이 올라가고 분해되어서 이제 식이섬유만 주로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발효를 시켜도 여전히 이 콩 단백질이 남아있겠죠. 그걸 불로 또 끓입니다. 발효시킨 것을 또 불로 끓이면은 더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을 죽이는 거죠. 자, 사람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 2번 죽이냐. 네. 소화가 안 되는 것은 2번, 3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시적에 보리는 소화가 안 되니까 껍질을 하얗게 벗겨서 한번 쪄놨다가 또 밥할 때 또 쪄주죠. 그래도 방구가 나옵니다. 보리는. 그래서 콩을 그렇게 3번을 죽여서 먹여야 변에서 소화도 잘 되고 변에 대장에서 발효가 쉬운 식이섬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발효된 청국장에는
많은 유익한 성분도 있죠. 불로 끓여버리기 때문에 불로 삶아버리면 그 유익한 성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생청국장이 좋다. 그래서 뭐 낫또나 생청국장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생청국장이나 낫또는 소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효를 시켜놔도. 콩이란 태생이 그렇게 어려운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끓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청국장에 살아있는 영양의 미련을 버리시고 최대한 장에서 발효가 잘 되는 식이섬유를 만들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청국장에 좋은 성분도 있지만 삶고 발효시키고 다시 끓이면서 대장에서 발효가 쉬운 이 식이섬유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은 꼭 발효시킨 콩만 드셔야 됩니다. 청국장 된장을 놔두고 굳이 콩밥에 콩을 막 갈아서 견과류와 막 야채와 가려서 또는 막 콩국수로 그렇게 먹을 필요가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방법을 놔두고 조상들이 이미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왜 굳이 콩을 밥에 놔 먹냐는 것이죠. 콩이나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몸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대장에서 부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하면은 유익균이 증식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피가 오염이 되고 장내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이 콩을 그냥 드시면은 밖에 나가서 청국장 찌개를 먹으면 이 콩이 발효가 잘 된 청국장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끓여 놓으면 명순의 발효기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청국장을 만들어 드시면은 이 편이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콩은 꼭 발효시켜서 드시고 이왕이면 발효가 잘 된 청국장을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